RTN 리얼타임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목요일부터 상업, 업무용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15일 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는 2년 연속 7%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세종, 대구, 대전과 서울 순으로 지가가 상승했습니다. 전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세 재계약 비용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전세 재계약 비용은 대구, 제주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3 부동산 대책과 1128 가계부채 관리 방안 후속 조치의 영향으로 연내 분양아파트의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양업계에서는 아파트 잔금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시장 수요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RTN 리얼타임입니다. 이 시각 부동산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목요일부터 상업 업무용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될 대상은 2006년 1월 이후 신고된 상업 업무용 부동산 매매 거래 약 94만 건입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주택, 토지, 오피스텔 분양권 실거래가만을 공개해 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부동산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만여 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순으로 많습니다. 용도별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과 교육연구시설 순으로 많습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15일 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16년 토지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호황과 각종 개발 사업의 재개로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제주는 2년 연속 7%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세종, 대구, 대전과 서울 순으로 지가가 상승했습니다. 2016년 10월까지의 토지 평균 가격도 작년에 비해 올랐습니다. 서울은 3.3제곱미터당 1,568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79만 원 올랐습니다. 인천은 복합리조트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같은 개발 사업으로 평균 가격이 3.3제곱미터당 209만 원입니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하면 26만 원 오른 가격입니다. 반면 경남 거제와 울산 동구는 지가가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114는 이들 두 지역은 조선 중공업 산업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불황의 여파가 지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2016년 12월 현재 아파트 전세 재계약 비용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12월 아파트 전세 계약 비용은 작년보다 469만 원 줄어든 3,788만 원입니다. 전세 재계약 비용은 2년 전 대비 상승액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집주인에게 2년 전보다 추가로 올려줘야 하는 비용입니다. 전세 재계약 비용은 제주, 대구 순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대구는 작년 5,346만 원에서 3,444만 원이 줄어든 1,902만 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2,717만 원으로 올해 1,518만 원으로 1,199만 원 감소했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전국 최고 상승액을 기록했습니다. 세종시는 작년 975만 원에서 올해 4,18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어 대전, 부산, 강원, 전남 순으로 전세 재계약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과 1128 가계부채 관리 방안 후속 조치의 영향으로 연내 분양아파트의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 상위권 10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용인, 시흥, 평택, 수원과 같은 11.3 부동산 대책 미적용 지역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달 13일에서 16일 사이 당첨자를 발표하는 전국 분양단지 17곳 중 13곳이 순위 내에서 청약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미달된 4개 단지 중에서도 전타협이 모두 미달된 현장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분양업계에서는 아파트 잔금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시장 수요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분위기가 신규 분양 아파트는 물론 현재 분양 진행 중인 아파트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낮은 금리로 인해 수익형 상가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고 상가 임대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들어와서 가게가 잘 되면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임차인의 가게가 잘 되지 않으면 임대 수익도 떨어지고 상가의 이미지도 나빠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익형 상가에 대한 임대차에는 보증금 반환, 명도 절차 등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수익형 상가의 임대차와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덕 해설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낮은 금리로 인해서 수익형 상가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임대료를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 상가가 잘 될 경우에는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수익형 상가의 가치도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익형 상가를 임대하게 되는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임대를 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상가에 들어와서 이제 하는 사업이 잘 돼서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이제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될 것인데요. 또 임차인이 만약에 상가에서 이제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이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적정한 임대료하고 임대 보증금을 산정해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통상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한 보장은 임대 보증금을 이제 성금을 일단 미리 받아두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임대료를 이제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임대 보증금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대 보증금의 산정은 뭐 상가의 위치라든지 뭐 상가에 대출이 있는지 여부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대 기간 동안 그 임대료의 총 합계액의 기준으로 먼저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계약 기간이 2년이고 월세가 100만 원인 상가의 경우에 임대 보증금은 2년치 월세 합계액이 약 2,400만 원 정도가 최소한의 이제 수준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임대료를 내지 않고 또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또 시설 원상 회복 비용 등을 임대 보증금에 추가해서 이제 받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받는 임대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 이제 임차인에게 이제 돌려주는 것이지만 임대로 인해서 받은 손해를 담보하는 성격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 임차인이 임차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밀린 임대료라든지 뭐 시설 원상 회복 비용을 임대 보증금에서 먼저 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임차인이 밝힌 임차 목적대로 이제 상가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PC방을 한다고 하고 뭐 상가를 얻었는데 불법 도박장을 한다든지 또 건강보조기구 판매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불법 안마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자칫 임대인도 임차인의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처음 목적대로 상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고정적인 월세 수입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임대 보증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면서 지출하게 되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다는데 권리금이란 게 어떤 건가요? 예, 권리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성격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시설이나 뭐 인테리어, 아니면 영업상 노하우 등을 이제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 시설, 인테리어, 영업 노하우와는 크게 상관이 없이 그 상가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그 이점이 높아서 지급하는 이른바 이제 바닥 권리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권리금을 누구한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이제 권리금을 보장받는 방법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존 시설이라든지 인테리어, 뭐 영업상 노하우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게 되는 권리금은 대부분이 전 임차인한테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후자인 바닥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임대인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설, 아까 인테리어라든지 영업상 노하우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권리금은 또 그거를 나중에 또
새로 들어올 임차인한테 그 양도해서 그 지급한 권리금을 일부 회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닥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라든지 돈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상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바닥 권리금의 경우 계약 기간에 따라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차인이 바닥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지급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상가를 나가게 되는 경우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권리금을 전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닥 권리금이 지급된 후에 임대 기간 동안에 이제 상가의 이용이 이제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그 원칙적으로 그 권리금에 반할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이제 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누구의 과실로 인해서 이제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반환받을 수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먼저 임차인의 규책 사유로 인해서 임대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뭐 임대인의 규책 사유라든지 계약 위반으로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이제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지급한 권리금 전부가 아니라 전체 권리금을 임대 기간으로 나누어서 임대 기간 동안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권리금 일부만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바닥 권리금은 추후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한테 이제 상환받지 못하는 금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권리금을 약정하실 때 이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죠. 이러한 권리금에 대한 반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서로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 부동산 중개라든지 실무를 보면 이 권리금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정의 규정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도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부동문자로 인쇄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도 이런 권리금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거나 설명을 하더라도 약간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게 이제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권리금에 대해서는 통상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권리금 보장 및 반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규책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한 5년 동안은 임차 기간을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권리금을 임대인한테 지급하는 경우하고 아니면 전 임차인한테 지급한 경우를 이제 나누어서 임대인한테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 기간 아니면 최소한 5년 기간을 보장을 기준으로 하는 권리금 약정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전 임차인한테 만약에 권리금이 지급된 경우에 추후에 새로 들어오게 될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과 협의해서 그러한 내용을 약정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에 이제 기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대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서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뭐 합의 문건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공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의 동의하에서 녹취를 해서 파일로 갖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요즘 강남이나 이태원 경리단길 등 유명 맛집으로 소문난 거리에 상가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이런 분쟁이 많은 것 같아요. 임차인이 상가에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자 임대인이 임대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고 그 상가에서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한다거나 혹은 다른 임차인을 들이면서 더 높은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이건 문제가 되진 않나요? 예, 이런 지금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특히 유명 거리라든지 뭐 맛집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상가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이 이제 많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기존의 임차인들이 이제 상가에 입주를 해서 장사를 하다가 뭐 매스컴을 타고 상가 일대 주변에 손님이 몰려서 이제 임대인이 몰게 되니까 이제 임대인은 더 높은 수익을 받기 위해서 기존 임차인한테 임대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고 또 새로운 뭐 임차인을 들여서 높은 권리금을 받고 또 재임차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되는 건데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임대 기간의 갱신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이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자신의 규책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5년까지는 그 상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그 5년이 지난 후에는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임차인을 들은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특히 이 경우에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이나 이제 전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지 않고 만약에 자기가 거기서 사업을 잘해서 상권을 일구었다 하더라도 뭐 임대인한테
임대인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들어올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경우이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미리 권리금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나가면서 새로운 권리금을 보장받기는 어려운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상가를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돌려주게 되고 또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건데요. 근데 이제 뭐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보증금이 부족해가지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빼주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임대료를 더 내지 않고 뭐 잠적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모두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건물 명도 소송을 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이렇게 임대차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소송 기간이 필요하고 법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전후에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대한 그거를 재판 형식으로 받아놓는 재소전 화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재소전 화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법원에 화해 조서로 남겨놓아서 추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자신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고 그 화해 조서로 바로 건물 명도라든지 임대 보증금의 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절차죠. 이 재소전 화해를 하게 되면 추후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소송에 들어갈 비용이라든지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단기 임대차라든지 보증금이 적은 원룸, 대규모 오피스텔이 많은 대형 상가나 전문 임대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재소전 화해를 받아두게 되면 원활한 임대를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회복해서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새로운 시설을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 뭣도 못 받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 원상회복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요? 예, 임대 표준 계약서상에 이제 원상회복이라고 이제 그 문자로 이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원상회복의 원칙적인 의미는 임대차 계약 당시 상태를 환원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서 시설을 했더라도 건물을 비워줄 때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했던 당시대로만 원상회복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간혹 임대인이 처음에 뭐 건물이 건설될 당시라든지 뭐 못이 하나 박히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임대인 목적에 맞게 상가를 사용 수익을 하게 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임차인이 뭐 동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건물 안전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사나 사업을 하면서 못 하나 박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건물을 사용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건물의 원상 회복의 의미가 임대 당시의 건물의 기능과 효용, 이 병영을 가한 경우에 그 병영을 원상 회복시킨다는 것이 주된 취지이지 건물을 사용하면서 뭐 손상되는 노후라든지 감가상각 등 이런 게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뭐 못자국을 없애라고 한다든지 뭐 도배를 새로 해 놓으라든지 사용하면서 바래진 페인트를 뭐 다시 칠해 놓는다고 하는 등의 원상 회복 요구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원상 회복과 관련된 이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체결 당시에 그 상가에 대한 현상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서로 합의하에 이 상태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사진으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추후에 원상 회복을 할 때 그 찍힌 그대로만 원상을 회복해 주면 되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는 뭐 원상 회복에 대해서 다툼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간혹 보면 임차인이 상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빚을 지게 돼서 채권자들이 임대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 보증금이 가압류가 된다면 임대인은 임대 보증금을 누구에게 줘야 할까요? 예, 임대 보증금이 이제 가압류되면 임대인은 이제 가압류된 금액만큼의 금액을 임차인한테 임대 보증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임대 보증금이 가압류됐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그걸 모르고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추후 가압류에 해당하는 금원을 임차인의 채권자, 가압류권자들한테 다시 이중으로 지급해야 될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제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라든지 뭐 임대와 관련해서 손해를 입은 금액이 있으면 가압류됐더라도 그 금액만큼은 먼저 임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임대 보증금이 가압류됐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상 밀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이제 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 보증금이 이제 가압류가 됐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 내지는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누구한테 반환하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법원에 임대 보증금을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임차한 상가에 화재가 일어나서 건물이 모두 소실됐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임차한 건물에 이제 화재가 난 경우에 그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책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실제 사용한 사람은 상가를 사용한 사람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뭐 1차적인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화재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재가 이제 발생했을 경우 그 화재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전열기구를 잘못 사용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 내에 뭐 임차인이 흡연을 했다거나 임차인의 불안정한 발화장치 사용으로 해서 화재가 난 경우에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겠지만 뭐 건물 자체의 누전이라든지 배전반, 전선 자체의 노후 등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 과실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오늘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상덕 해설위원님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 즉 동북 4구를 대상으로 높아지는 도시화율에 따른 한일 전문가 세미나를 오늘 개최합니다. 유인에 따르면 세계 도시화율이 현재 50%에서 2050년에는 7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한일 양국의 경험을 교류하고 동북 4구의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도시 및 마을 만들기의 권위자인 사사키 이치로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그 밖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2017년도에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4일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